7월 13일 수요일 김효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최근 포항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해 붙잡힌 남성이 2019년부터 2년간 한동대에서 발생한 고양이 연쇄살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이 남성이 살해한 고양이가 모두 13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동물보호단체는 이 남성이 고양이 학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의 최민경 활동가와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폐양어장에서 고양이 학대 살해범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포항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고양이 학대 살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지난 6월 포항 시내 한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고양이를 학대해서 살해한 사체를 마치 전시하듯이 목매달아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예. 범행이 대범하게도 대낮에 이루어져서 하교하던 학생들이 다수 이 현장을 목격했고, 최초 신고자도 역시 하교 중이었던 해당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주변 CCTV 등을 통해서 범인이 잡혔는데 왜 그랬다고 합니까? 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양이 고문 방법을 상세히 적은 10페이지가량의 노트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예. 고양이를 고통스럽게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전시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보고 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수사하다 보니까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 동안 한동대학교에서 고양이 연쇄 학대 살해 사건과 또 범행 수법이 비슷해서 추궁했더니 다 자신의 짓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처음에는 이제 2019년에 한동대 캠퍼스에서 발이 달리거나 누군가 설치한 음. 덫에 걸린 고양이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고, 예. 이후에는 심지어 6m 높이의 나무에 고양이 사체를 목매달아 두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범행이 쭉 이어졌었는데, 당시 살해되거나 상해를 입은 고양이가 최소 7, 8마리로 추정이 음. 되고 있고, 동물 학대뿐만 아니라 한동대에서 고양이를 돌보는 학생들 동아리 소유물인 급식소나 먹이 그릇이 사라지거나 음. 훼손된 채로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대한 고양이가 모두 13마리인 정도로 확인이 됐는데 그때 이제 채취한 지문이 일치해서 자백을 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사체 인근에서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어서 사건은 미대로 남았지만 경찰이 지문을 확보해 두었던 걸로 보이고요. 음. 이번 6월 포항 시내 초등학교 사건에도 유사한 경고문이 있었고, 네. 이 경고문과 이전 한동대 사건 때 경고문에서 동일 지문이 나오면서 범행을 자백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황들을 포착해서 자백을 받아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실제로는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포항 일대에서 사실은 한동대 연쇄 고양이 살해 사건 말고도 비대로 남아있는 고양이 사건들이 음. 다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인의 소지품에서 나온 고양이 살해 방법을 기록한 노트도 음. 나왔고,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이전 미제 사건과도 이번 범인이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본인만 알고 있는 아직 신고되지 않은 고양이 학대 행위들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3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 직업이라든지 또 다른 신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까? 네, 지금은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 개인 신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30대 무직 음. 남성으로 검거됐던 학교 일대에서 주로 많이 어, 통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것을 추정으로 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고양이
학대 영상을 또 올리는 유튜브로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네. 사실 이 유튜브 사건은 최근 카라에서 제보를 받고 범인을 쫓고 있는 사실은 이제 별개의 다른 사건인데요. 아, 예. 이 유튜브에 보시면은 고양이를 살해하는 과정을 이 학대범이 자세히 촬영해서 음, 공개적으로 본인의 계정에 올려놓은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하고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 유튜브 계정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나 그 문구들이 이번 포항 사건과 유사한 점들이 있어서 이 예. 점을 발견해서 수사기관에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고요. 이 음, 부분은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밝혀나갈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부분은 이제 수사 결과를 좀 더 참고를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이 좀 유사하다라고 나타났나요? 이번 초등학교 사건도 그렇고, 이전 한동대 사건도 그렇고, 이 범인이 사체를 전시할 때 동물의 사체를 목매달아두는 그 행위를 자주 했었는데요. 예. 이 유튜브 계정에서도 프로필 사진에 목매달려 있는 고양이 음, 사진을 설정을 해 놓았다거나, 네. 그리고 사체를 전시할 때 옆에 붙여놨던 경고문에 쓰여 있는 음, 문구와 이 유튜브에 적혀 있는 문구들이 굉장히 일치하는 그 용어들이 많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추정상 관련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의심해 보고 있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실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네요. 네. 이 사람은 그러면 왜 이렇게 고양이를 혐오하고 또 죽이고 영상을 올리고 하는 걸까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뭐 조사가 들어가고 또 큰 차원에서는 연구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요. 일단 이 범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양이 사체를 전시하듯이 목매달아 두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특히 사체 주변에 먹이 투기는 불법이다 등과 같은 문구를 반복적으로 인쇄해서 경고문으로 해서 붙여놓았다는 점이 좀 특이점입니다. 예. 물론 이 경고문의 내용은 현행법을 잘못 적용한 엉뚱한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볼 때 단순히 고양이 한두 마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음,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과 경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무차별적인 개인의 증오를 음, 고양이 사례를 통해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뭐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은 어디까지인가요? 네, 현재 국내 동물보호법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수법이 잔인하고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음,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실제로 징역 3년형이 선고된 판례는 사실 없기 때문에 네. 실제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동물 학대로 이렇게까지 문제 삼을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만약 있다면 또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네. 일단 이미 많은 뭐 세계적으로 범죄학 연구에서 동물학대 범죄자들이 절도나 폭력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매우 높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밝혀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이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자신의 개인의 목적에 따라서 고문하거나 살해하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라는 것은 곧 약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라는 것을 뜻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약자에 대한 범죄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 어떤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텐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법적 지위가 물건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사법부나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재판이 진행이 돼도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개인의 소유물이나 사유재산 측면에서 선고가 많이 내려졌었고요. 음, 또 특히 보호자가 없는 동물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법적 지위부터가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되는 이 법안이 좀 통과되어야지만 잔혹한 범죄로 희생되는 동물에 대한 보호가 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더 이상 앞으로는 이런 동물 학대 살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의 최민경 활동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